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엊그저께 어떤 모임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소개하고 아주 호응이 아주 막 극렬하지 않았습니까? 와! 그때 제 바로 앞에 다른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네네. 예, 그냥 팔짝 찌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렇지. 부러워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란 봉투법 왜 국회 통과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나오셨지? 통과가 됐는데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고 쟁점을 좀 알아보자는 거죠. 네, 그렇죠. 아주 네. 항상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시니까. 그렇죠. 네네. 네. 자, 노란 봉투법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이제 유래된 이야기인데, 자, 한번 개요부터 한번 설명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인 11월 9일에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이걸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과된 내용을 두고 재계와 이제 노조 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노란봉투법이 국회는 통과됐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여부 관련해서 논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예. 부정론과 긍정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로 막아보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냥 퇴장하는 걸로 마무리를 졌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이게 통과가 된 상태잖아요. 뭐 어차피 과반수 넘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뭐. 네. 근데 사실 거부권이라는 게 지금 벌써 2번이나 뭐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판단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노란봉투법이 뭐다 이런 그 설명 중심으로. 그럼요. 네. 그래요. 우린 중립적이잖아요. 그럼요. 자, 네, 네. 노란봉투법 도대체 네, 네. 어떤 법인가요? 예.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노란봉투법이냐? 네. 2014년 그 쌍용 그렇죠, 사태가 그렇죠. 일어났을 때 이제 노동자들한테 47억 원 배상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이 노란봉투에 이제 성금을 이렇게 모금해서 전달을 했죠. 네. 근데 왜 노란색 봉투다 했냐면은 옛날에 옛날에는 그 월급 봉투.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이제 일해서 월급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인데 이제 이번 개정안의 이제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에 보면 이제 사용자의 범위가 나옵니다. 네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원청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쟁의행위 범위를 예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근로조건으로 이렇게 확대를 또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가요? 쟁의행위 범위를 쟁의행위 범위라는 게 어떤 거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쟁의를 할 수 있는지 범위가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근로조건을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근로조건 네네. 일반으로 확대를 해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에 각자 규책 사유 또는 기여도 이런 걸 따지도록 해서 손해 전부를 조합원한테 청구한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개정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거운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가장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네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예. 일단은 뭐 당연히 재개 그렇죠. 사용자 측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인데 지금 이 개정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하청과 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원청 하청이 막 여러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청이 그래서 하청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원청까지 네. 이번에 이제 이 법에 의하면은 통과된 법에 의하면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에 대해서 재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논의가 하나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그러면 재행위 범위가 확대되니까 예. 파업이 뭐 더욱 많아지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걸 테고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건 손해배상 책임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민법 760조를 보면요. 이렇게 여러 명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할 경우에 누구의 행위로 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공동으로 한 걸로 이렇게 봐왔거든요. 민법 네. 760조 규정이 있는데 760조를 무시하고 지금 이 규정을 놓았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럴듯해요. 왜냐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화염병 던지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 던졌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 뭐 50억 배상 책임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니네 연대에서 50억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각자 기여도 그리고 뭐 노조에서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노조에서 뭐 중요한 역할 아니면 단순히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 네. 이런 거를 다 개별적으로 하라는 건데 실제는 이렇게 뭐 CCTV 이렇게 분석하더라도 개별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실제는. 그렇겠죠. 실제 재판을 해보면 네네. 예, 그냥 예를 들어 노조원 10명이 뭐 뭘 점거해서 폭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노조 1은 뭐 했고 노조 2는 뭐 했고 노조 3은 뭐 했고 노조 4는 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재계 입장은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못 하게 된다. 그럼 기업이 재산권 침해를 입게 된다. 네,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노동계에서는 뭐 긍정론 입장인 당연히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런 지금 개정된 내용과 같은 내용에 권고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런 논의가 있고. 뭐 세계적으로는 현재 그런 아니, 추세로 그거는 가고 이제 있다라는 뭐 거죠. 그 노동 주장이에요. 뭐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서 얼마나 손해배상 가압류를 해서 노동자들이 생존권 침해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조항 두는 게 뭐가 잘못됐냐. 예.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예상되는 반응이에요. 뭐 입장차가 있는 것이고. 뭐 그 두 가지인가요? 긍정론은? 그렇죠. 긍정론 아니 긍정론과 부정론이 지금 입장이 그런 것이고. 아니 좀 전에 네. 부정론 막 여러 개 하다가 긍정론 하니까 두 가지만 띡 하고 마시길래. 아니 그건 당연히 그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서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올해 6월 15일에 예. 약간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개정된 내용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취지가 뭐냐면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네.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쟁행이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사실 뭐 얼마 전 어떻게 일이네요? 보면 예, 예, 당연한 얘기인데 예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물론 이제 CCTV로 봐서 딱 예를 들어 뭐 몇 명 안 되면은 노조원이 뭐 3명이 했으면 노조 1은 뭐 했고 노조 2는 뭐 했고 이렇게 명백한데 예를 들어 이제 노조원이 다수라고 볼 때 그렇죠. 30명 그거를 이제 어떻게 특정하냐 이거죠. 이거죠. 노조원 1은 뭐 했고 노조원 네. 2는 뭐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인데 아마도 지금 뭐 이미 그 재계에서는 요청을 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 달라 요청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네. 네. 어떻게 요번 이 노란 봉투법 통과된 거에 대해서 우리 그 법조인으로서 네네. 지금 뭐 어떻게 의미를 두시나요? 아니 일단 뭐 이건 뭐 정치적인 의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수가 있었고 사실 대선 공약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 전에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을 보시면은 내년 4월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 안 하겠지만은 일단은 약간 뭐 내년 선거를 의식한 입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뭐 그건 뭐 각자 판단하실 문제일 테고요. 네, 네, 네. 아주 조심스럽게 네, 잘 그렇죠. 빠져나가시네요. 그럼 중립적으로 항상 중립적으로. 네. 예, 오늘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찬 변호사님과 함께 그 노란 봉투법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좀 네. 논의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내년 총선 준비는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그럼요. 부지런히 네. 아시죠?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아. 우문현답 정신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침에 막 거리 인사도 하고 계시고요. 그럼요. 지금 또 새로운 분이 이제 나오신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네. 네, 관심 갖지 않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년 4월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